100억 실버타운 계약식장 한가운데서 저는 청소복을 입은 채 사람들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원장님과 투자사 대표, 보호자들까지 모두 앉아있던 자리였고, 그때 원장 며느리 오세라 씨가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알바생이면 바닥이나 닦아요. 여긴 학생이 끼어들 여리가 아닙니다. 사람들 몇 명이 작게 웃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며칠 동안 잊지 못한 이름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차례로 부른 이름들 때문에 100억 계약서는 멈췄고 저를 쫓아내던 원장님은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훔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청소를 하며 스쳐본 이름들이 왜 같은 회사 이름 아래로 모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따뜻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 계약식장에 서기 전까지 저는 낮에는 보건행정학과 수업을 듣고 밤에는 요양원으로 향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강명자는 제게 부모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 이름은 서하린, 20살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은 세상에 할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가방을 메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제 무릎 위에는 먹지 못한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면 늘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 젖은 걸레 냄새, 오래 닫혀있던 방 안의 공기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도구함에서 밀대와 걸레를 꺼낸 뒤 가장 먼저 할머니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기침 소리도 들렸고 저는 그 앞에서 매번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날도 할머니 방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고 할머니 강명자는 침대 난관을 붙잡은 채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을 꼭 붙잡더니 평소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리나, 내 이름이 자꾸 이상한 서류에 적혀 있어. 처음에는 할머니가 또 헷갈리시는 줄 알았습니다. 치매가 심해진 뒤로 할머니는 밥을 먹고도 못 먹었다고 하셨고 저를 보고도 제 엄마 이름을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할머니는 제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던 눈동자가 다시 제 쪽으로 돌아오더니 할머니는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그런 서류에 적혀 있으면 나도 여기서 없어지는 거야.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고 손등에 돋은 핏줄이 너무 얇아서 조금만 힘을 줘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쪽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는데도 이름이 적힌 서류라는 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방을 나온 뒤 저는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요양원은 낮과 달랐고 보호자들의 발소리도 직원들의 웃음소리도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구역은 입소자 방 앞 복도와 사무실 앞 바닥이었습니다. 알바생인 제가 만져도 되는 건 바닥, 쓰레기통, 손잡이 정도였고 서류함 근처에는 일부러 눈도 오래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무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안쪽 책상 위에는 묵담한 서류 봉투가 쌓여 있었고 몇 장의 종이에는 어르신들 이름처럼 보이는 글자가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리고 바닥만 닦았습니다. 괜히 봤다가 오해받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있는 요양원에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쓰레기통 옆 바닥에 파쇄되다 만 종이 조각 하나가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물기가 묻어 바닥에서 잘 떨어지지 않았고 저는 밀대로 밀어내려다 그 위에 적힌 글자를 보게 됐습니다. 위임장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누군가의 이름과 도장이 함께 있을 때 가볍게 넘길 종이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너무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명자, 제 할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굳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집어들지도 못하고 밀대 손잡이만 꼭 쥔 채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종이 조각에는 할머니 이름 말고도 날짜 하나와 회사 이름처럼 보이는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글자는 일부만 찢겨 있었지만 도원실버케어라는 이름만은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조각을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지도 않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날짜와 이름만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강명자, 11월 17일, 그리고 도원실버케어라는 회사 이름. 그때 복도 안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자 원장 며느리 오세라 씨가 사무실 쪽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세라 씨는 제 손과 바닥, 그리고 사무실 문 근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춘 오세라 씨는 눈썹을 찌푸린 채 저에게 말했습니다. 학생, 거긴 청소 끝났으면 오래 있을 필요 없어요. 저는 얼른 밀대를 움직였습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도 마치 들켜서는 안 되는 걸 본 사람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닦고 있는데도 오세라 씨의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세라 씨는 사무실 문고리를 잡은 채 다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서류 근처는 괜히 손대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학생이 책임질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세라 씨는 제 손과 바닥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더 묻지 않고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잦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머니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 이름이 자꾸 이상한 서류에 적혀 있어. 그날 저는 마지막 복도까지 닫고 나서도 곧장 나가지 못했습니다. 청소도구함 앞에 서서 방금 본 글자들을 속으로 다시 세었습니다. 그 이름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할머니가 언제 그런 종이에 이름을 적은 건지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서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름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낡은 노트 맨 뒤에 할머니 이름과 날짜를 적어두고 그 옆에 물음표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 노트는 원래 수업 내용을 적는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제 노트 맨 뒤에는 수업보다 더 무서운 이름들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물을 떠다 드리자 할머니는 제 손등을 한참 만졌습니다. 그러다 할머니는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눈은 창밖을 향해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분명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 아직 거기 적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제 본 종이 조각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 놀란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할머니.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는 아주 잠깐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안심한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 무언가를 간신히 확인한 사람의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여는 일부러 사무실 쪽을 피했습니다. 청소를 빨리 끝내고 서류 한쪽은 되도록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피하려고 할수록 비슷한 종이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분리수거함 안쪽에 보호자 서명란이 찢긴 종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모르는 다른 어르신의 이름과 할머니 종이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날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도 도원 실버케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할머니 방 맞은편 병실에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보호자 연락이 잘 안 된다는 말을 직원들이 낮은 목소리로 나누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름과 날짜를 외우고 그날 밤 다시 노트 맨 뒤에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 이름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노트에는 어느새 두 번째 이름이 생겼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복도 게시판의 이름표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방 번호와 성함으로만 보였던 글자들이 이제는 누군가 조용히 옮겨 적고 있는 명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문도 열지 않았고 서류함에 손을 댄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청소를 하다가 보인 이름과 날짜를 잊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본 것이 실수이거나 우연이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적힌 조각 하나쯤은 설명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름을 본 날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도원 실버케어라는 이름 아래에 또 다른 어르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날짜도 며칠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도원 실버케어 서류에 적힌 이름은 할머니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며칠 뒤 제 노트에서 하나둘씩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요양원 복도를 예전처럼 볼 수 없었습니다. 바닥을 닦다가도 쓰레기통을 비우다가도 제 눈은 자꾸 종이 끝에 적힌 이름과 도원 실버케어라는 글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서류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지도 않았고 서류함 손잡이에 손을 댄 적도 없었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쓰레기통 바닥이나 분리수거함 틈에 찢긴 종이 조각들이 남아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버렸을 조각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작은 종이 끝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본 날 저는 고시원 방에 돌아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할머니 이름 아래에 다른 어르신 이름을 적고 그 옆에 같은 달 날짜를 조심스럽게 써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요양원에서 나온 서류니까 비슷한 날짜가 한두 번쯤 보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름을 본 날부터는 달랐습니다. 이름은 달랐지만 날짜가 비슷했고 서류 끝에는 도원 실버케어라는 글자가 또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날짜 하나쯤은 금방 잊었을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름 옆에 적힌 날짜와 도원 실버케어라는 회사 이름만큼은 이상하게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름들이 모두 몸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자주 오지 못하거나 치매가 심한 어르신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만 그런 서류에 적힌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청소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일부러 서류함을 보려는 게 아니라 복도 게시판과 분리수거함, 사무실 앞 바닥을 더 천천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노트 맨 뒤의 이름은 하나씩 늘었습니다. 처음엔 3명, 며칠 뒤엔 4명,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9명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서류 양식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름, 날짜, 도장, 회사 이름은 보통 아무데나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조각들은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름은 다 다른데 날짜는 몰려 있었고 회사 이름은 자꾸 같은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 한쪽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도원 실버케어. 그리고 그 아래에 선을 긋고 다시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이 더 자주 제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딸이라고 불렀고, 어떤 날은 제가 누구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류 이야기가 나올 때만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도 제가 이불을 정리해드리자 할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하리나, 내 이름 거기 적혀 있으면 안 돼. 저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을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저 불안해서 하시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최대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볼게요. 아무데나 할머니 이름 못 쓰게 제가 볼게요. 그 말이 할머니를 안심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끝까지 확인해 보겠다고요. 며칠 뒤 요양원 로비에 새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실버타운 확장 설명회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었고 아래쪽 작은 글씨에는 제가 노트에 적어둔 그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원 실버케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제 노트에 적힌 회사 이름이 이제는 요양원 로비 한가운데 득튼 공식 안내문에도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내문을 오래 볼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 몇 명이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고 직원들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밀대를 쥔 채 바닥만 닦는 척 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고 오세라 씨가 서류철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세라 씨는 로비 안내문 앞에 서 있던 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세라 씨는 제 시선이 안내문 쪽에 머문 걸 본 듯했습니다. 오세라 씨는 안내문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학생은 맡은 구역만 청소하면 돼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을 잘못하면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들킬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더 수상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오세라 씨는 바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세라 씨는 제가 쥔 밀대와 안내문 아래쪽을 한 번 더 보더니 다시 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학생이 자꾸 사무실 근처에 있는 게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괜히 오해받을 행동 하지 마세요.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이미 오세라 씨는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노트도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고 요양원에서는 절대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쪽으로 먼저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맞은편 병실에 자주 오던 보호자 대표 박영숙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날 박영숙 어르신은 로비 의자에 앉아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닥을 닦으며 지나가자 박영숙 어르신은 제 이름표를 보고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할인 학생, 혹시 여기서 어르신들 서류를 누가 따로 관리하나요? 저는 밀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영숙 어르신도 서류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영감 이름이 적힌 종이를 받았는데 내가 동의한 적 없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직원들은 그냥 절차라고만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노트에 적힌 9개의 이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이름, 맞은편 병실 어르신 이름, 그리고 로비 안내문 아래에 적혀있던 그 회사 이름까지 모두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로비와 사무실 쪽을 먼저 살폈습니다. 오세라 씨가 근처에 없는 걸 확인한 뒤에야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종이에 회사 이름도 적혀 있었나요? 있었어요. 도원 실버 케어라고요. 그런데 학생은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적어두던 이름이 보호자 입에서 그대로 나온 순간 이건 더 이상 제 착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직원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이 들고 있던 봉투가 제 눈에는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저는 박영숙 어르신에게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시원방에 돌아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노트에는 이미 9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숙 어르신 남편의 이름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 노트에는 10번째 이름이 적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게 끝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원 실버케어라는 이름은 요양원 안에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넓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10번째 이름을 적은 뒤에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노트 맨 뒤에는 수업 내용보다 요양원 어르신들의 이름이 더 자주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찍지 않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청소하다가 보인 이름과 날짜를 잊지 않으려고 적어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계속 늘었습니다. 10명이 12명이 되고 며칠 뒤에는 15명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날짜들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몰려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서류 양식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름, 날짜, 도장, 회사 이름은 보통 아무데나 적히지 않습니다. 제가 본 조각들은 모양이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름은 달랐지만 날짜가 적힌 위치와 도원 실버케어라는 회사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이름들 대부분이 치매가 있거나 가족이 자주 오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자기 이름이 어디에 적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 맨 위에 도원 실버케어라고 적고 그 아래에 이름과 날짜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이름이 늘어날수록 그 회사 이름은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은 그 뒤로 저를 볼 때마다 조심스럽게 눈짓을 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없는 시간에만 짧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박영숙 어르신은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닥을 닦으며 지나가자 박영숙 어르신은 주변을 살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린 학생, 이 종이에 우리 영감 이름이 있는데 나는 이 회사에 동의한 적이 없어요. 저는 박영숙 어르신이 내민 봉투를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손에 쥐는 순간 누가 봐도 제가 서류를 가져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 안쪽을 손대지 않고 박영숙 어르신이 살짝 열어 보여주는 부분만 보았습니다. 거기에도 도원 실버케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박영숙 어르신 남편의 이름과 날짜가 있었습니다. 제가 노트에 적어둔 다른 어르신들의 날짜와 며칠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비와 사무실 쪽을 먼저 살핀 뒤 박영숙 어르신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종이가 땅이나 재산하고 관련 있다는 말은 들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 영감 앞으로 시골에 작은 땅이 하나 있는데 직원은 그냥 서류 정리라고만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노트에 적힌 이름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요양원 서류가 아니라 어르신들 이름으로 된 땅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학교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수업 과제를 하는 척하면서
실버타운 확장 안내문에 적힌 예정 부지 이름과 도원 실버케어라는 이름을 조심스럽게 찾아봤습니다. 자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양원 로비에 붙었던 안내문에는 예정 부지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고, 저는 그 이름을 박영숙 어르신이 말한 마을 이름과 나란히 적어 보았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이 말한 마을 이름과 실버타운 안내문에 적힌 예정 부지 이름이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르신들 이름이 적힌 서류가 땅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3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 날짜, 도원 실버케어, 그리고 땅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들어가자 지금까지 본 서류 조각들이 한쪽으로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이름은 20명을 넘었습니다. 원본 서류를 손에 넣은 건 아니었지만 이름과 날짜, 도원 실버케어라는 회사명, 그리고 보호자들의 말이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의심하는 것도 무서웠지만 모른 척하는 건 더 무서웠습니다. 23번째 이름을 적은 날, 저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은 모두 달랐지만 날짜는 비슷했고 도원 실버케어라는 회사 이름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중 한 이름 앞에서 저는 오래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까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순간 저는 정말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두려웠던 건 돈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서류에 적히고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통째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영숙 어르신에게 노트 내용을 전부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름이 몇 명이나 반복되는지, 날짜가 얼마나 가까운지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은 제 말을 듣는 동안 한 손으로 서류 봉투를 꼭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침묵하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인 학생, 그럼 우리 같은 보호자들도 모르게 어르신들 이름이 그 회사 서류에 적힌 거예요? 제가 원본 서류를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날짜, 도원 실버케어라는 회사명, 그리고 박영숙 어르신이 보여준 봉투까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망설이고 있을 때 로비 쪽에서 오세라 씨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은 급히 봉투를 접었고 저는 밀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세라 씨는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니 박영숙 어르신의 손에 들린 봉투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지 않는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학생, 요즘 보호자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고르는 사이 오세라 씨는 제 가방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혹시 어르신 서류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건 아니죠?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아무 서류도 들고 다니지 않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이름이 적힌 노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경호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서류 가져간 적 없습니다. 오세라 씨는 제 말을 믿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도 그 자리에서는 더 말하지 못했고 로비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세라 씨와 최도식 원장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최도식 원장은 책상 위에 제 근무표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 양, 여기서 일하려면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도식 원장의 말은 조용했지만 제가 더는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어르신 개인 서류는 직원도 함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알바생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서로 곤란해집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훔친 게 없고 할머니 이름이 이상한 서류에 적힌 걸 본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오세라 씨가 최도식 원장 쪽을 한번 보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학생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면 제일 곤란해지는 건 할머니예요. 할머니라는 말이 나오자 제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오세라 씨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도식 원장은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다시 저에게 말했습니다. 강명자 어르신도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할인 양이 계속 문제를 만들면 여기서 계속 모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요양원에 계신 이상 제가 함부로 맞서면 할머니가 먼저 다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려 했지만 목 안쪽이 자꾸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할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주머니 봐. 저는 할머니의 가디건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몇 번이나 접었다 편 것 같은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신이 맑았던 어느 날 힘겹게 써둔 글씨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지켜줘.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모두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이상한 서류에 적히고 있다는 걸 어딘가에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다음 날 요양원에 갔을 때 로비에는 100억 실버타운 계약식 안내문이 새로 붙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며칠 뒤였고 장소는 바로 요양원 1층 행사장이었습니다. 안내문 아래쪽에는 도원 실버케어와 투자사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제자 외 출입 제한이라는 문구가 빨간 글씨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근무표 옆에는 작은 메모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계약식 당일 서할인 행사장 출입 금지. 저는 그 메모를 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으려는 건 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23명의 이름을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계약식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흰색 테이블보가 깔렸고 100억 실버타운 계약식이라는 글자가 큰 현수막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행사장 앞에는 출입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 관계자, 보호자 대표, 투자사. 그리고 아래쪽 작은 글씨에는 제 이름만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할인, 행사장 출입 금지.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청소 도구함으로 갔습니다.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어도 행사장 앞 복도와 화장실 앞 바닥은 여전히 제 담당 구역이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서류가 아니라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23명의 이름과 날짜, 도원 실버케어라는 회사 이름이 적힌 노트였습니다. 행사장 안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도식 원장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앞자리에 서 있었고 오세레 씨는 계약서가 놓인 테이블 옆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뒤쪽에는 홍보 사진을 찍기 위해 어르신 몇 분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할머니 강명자도 계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투자사 대표 윤태준 씨가 들어오자 행사장 안의 분위기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계약서 앞에 앉았고 최도식 원장은 만족한 얼굴로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바닥을 닦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계약서 위에 올라간 도원 실버케어라는 글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제 손에 쥐어준 종이가 떠올랐습니다. 내 이름을 지켜줘. 그 삐뚤삐뚤한 글씨가 아직도 제 손바닥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행사장 문 앞에서 한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밀대를 세워둔 채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저를 본 사람은 오세라 씨였습니다. 오세라 씨는 계약서 옆에서 고개를 돌리더니 사람들 앞에서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학생,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죠. 알바생이면 바닥이나 닦아요. 행사장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발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물러나면 23명의 이름도 같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오세라 씨는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낡은 노트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린 채 다시 말했습니다. 바닥 닦던 손으로 100억 계약서를 만지려고요? 학생이 낄 자리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작게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아팠지만 더 아픈 건 할머니 이름이 그 계약서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품에 안고 윤태준 대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있었고 최도식 원장의 얼굴은 그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린 양,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들어온 겁니까? 최도식 원장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이 저를 내보내라는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개인 서류를 함부로 본 일이 있다면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장실에서 들었던 말과 같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 전에 오세라 씨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어르신 서류 훔쳐본 거예요? 학생, 그거 범죄인 거 알아요? 그 말에 행사장 뒤쪽이 더 크게 술렁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저는 정말 서류를 훔친 아이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윤태준 대표와 보호자들이 앉은 쪽을 바라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훔친 적 없습니다.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사무실 서류함을 연 적도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열지 않은 채 제가 며칠 동안 외우고 적어둔 첫 번째 이름을 말했습니다. 제가 본 건 이름이었습니다.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도원 실버케어라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그만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하면 할인 양이 책임져야 합니다. 최도식 원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영숙 어르신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은 품에 안고 있던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붙인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저 학생 말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제 남편 이름도 그 회사 서류에 적혀 있었습니다. 행사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이상한 아이처럼 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박영숙 어르신에게 옮겨갔습니다. 저는 그런 회사에 동의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절차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보호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부모 이름을 떠올리는 듯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테이블 위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펴고 첫 장 맨 위에 적힌 이름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름 박순덕, 네 번째 이름 윤만식, 다섯 번째 이름 김봉래. 날짜는 모두 며칠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이름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날짜, 그리고 도원 실버케어. 그것만 반복했습니다. 반복될수록 행사장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만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저는 오세라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함부로 부른 게 아닙니다. 이 이름들이 함부로 서류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10번째 이름, 15번째 이름, 20번째 이름. 행사장 안에 앉아있던 보호자들 몇 명이 서로 얼굴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2번째 이름까지 읽었을 때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남은 이름 하나가 제 눈앞에서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읽기 전 행사장 뒤쪽에 계신 할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은 채 저를 알아보는 듯 제 쪽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부르려는 이름은 그냥 마지막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키워준 사람의 이름이었고 제가 끝까지 지켜야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끝나자 행사장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이름이 제 할머니 이름이라는 걸 아는 직원 몇 명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학생이 함부로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그 노트 내려놓으세요. 저는 노트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태준 대표가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노트를 돌려보였습니다. 23명 중 대부분은 치매가 있거나 가족이 자주 오지 못하거나 자기 이름이 어디에 적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모두 이 계약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윤태준 대표는 말없이 노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한 줄 한 줄 읽더니 옆에 놓인 계약서와 안내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최 원장님, 이 명단과 도원 실버케어 서류 관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최도식 원장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세라 씨도 계약서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동의와 재산 관련 서류에 의혹이 제기된 이상 오늘 이 자리에서 서명할 수 없습니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투자사는 이 계약을 중단하겠습니다. 윤태준 대표는 계약서 위에 올려져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행사장 안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보호자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어머니 이름도 명단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또 다른 보호자는 방금 불린 이름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최도식 원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최도식 원장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세라 씨는 계약서가 놓인 테이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몰아붙이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은 울음을 참는 얼굴로 제 쪽을 바라봤고 저는 그제야 손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행사장 뒤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리나, 저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할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등을 만졌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 찾아줬네. 내 이름 찾아줬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끝내 참았던 숨을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알아본 건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알아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할머니 이름은 이상한 서류 속에 혼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렸고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날 100억 계약식은 계약서 한 장 없이 끝났습니다. 원장님이 자랑하던 사업은 멈췄고 보호자들은 각자 가족의 이름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단한 증거를 훔쳐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워지면 안 되는 이름들을 잊지 않으려고 적었고 마지막까지 입 밖으로 꺼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바생이라고 불렀던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보다 먼저 할머니 이름을 지켜냈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름 하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틴 이 손녀와 할머니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